교육 권현 선생님입니다. 그럼 두 번째, 시골 학교에서 무엇을 해서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매번 서울대 연구대를 그렇게 수시로 보내는지 그거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학교는 아이비라는 학교도 아니고 그 학교는 다만 학생과 선생님들이 열정을 갖고 대학의 입학사항관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수시 방법대로 그 전공에 맞는 프로젝트를 학교 안에서 진행을 해서 그걸 통해서 대학에서 인정을 받아서 대학에 있는 서울에 있는 서울대 연구대로 보낸 학교거든요. 같이 좀 보시면서 제가 왜 이 겨울에 우리 학생들 그 내용이 중요하고 그 내용 안에서 우리 학생들 뭘 해야 되냐 프로젝트가 왜 중요한가 그것은 비단 검정고시, 그다음에 해외고 국제학교 학생들도 마찬가지 생기부 대체 소식을 말. 어떤 평가 기준으로 결국은 아이들을 뽑냐 대학에서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평가 기준대로 생계부나 생계부 대체 서식을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되죠. 생계부 대체 서식에서 무엇을 원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좀 우리가 명확하게 더 한번 아시려면 지금 공교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반고에서의 생계부 세특이 어떤 내용들이 우리가 지금 평가 기준으로 들어가냐 같이 좀 보면서 시골에 있는 학교가 어떻게 그 대학을 수시로 서울대 연구대를 보내고 있는지 좀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자, 2024 추천 고교업을 했어요. 작은 학교의 갈목사인데 남의 해송고를 했습니다. 교육과정 경쟁력 기반 시스템. 자, 경쟁력이 있다. 무엇을 갖고 경쟁력이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신문에 나온 거이기 때문에 객관적 자료니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토의 남단 경상 남해군에 위치한 이제 농어촌 전국 단위 자율학교. 이렇게 또 이제 보면 이것도 세강경험기구 교수님 분들은 그렇겠지. 농어촌 전형으로 보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농어촌 전형으로 보냈다고 해도 서울대 연구대를 그렇게 보냈을 때는 어떤 내용의 수시에서의 어떤 내용이 중요한가가 중요하죠. 아무것도 없는데 농어촌 전형으로 대학을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좀 행간의 의미를 잘 파악하고 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연구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것도 사실 학생부 종합전형도 연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볼게요. 학년당 90명 안팎의 작은 학교의 규모에도 대다시 명문고 못지않은 실적을 꾸준히 내고 있기 때문인데 최근 서울대학교 실적을 보면 2020대의 4명에서 2021년 대입 3명, 2020대의 6명의 합격자가 나왔고 가장 최근인 2023년 대입 수시에서 8명, 정시 1명, 총 9명의 서울대를 등록했다. 90명 안팎의 신설 인원을 감안하면 갈목 상대할 그런 어떤 실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 이제 보고요. 노력을 했고, 뭘 했고, 이것은 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거죠. 자,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 교과 선택형 최대화, 발빠른 진학체계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학체제, 어떤 거를 갖고 진로와 연결시켜서 어떤 프로젝트를 하냐가 중요한 건데, 남의 해성고는 꾸준한 대입 실적을 통해 경쟁력을 증명해 보이고 있다. 학년당 90명 안팎의 작은 학교임에도 대도시 명문고 못지않은 실적을 꾸준히 내고 있기 때문이다. 2019년 대입부터 2023년까지 서울대 22명, 고려대학교 50명, 연세대 28명 등 압도적 실적을 냈다. 가장 최근인 2023년 대입에서는 9명, 수시 8명의 정시 1명, 서울대 등록자를 배출했다. 2022년 대입에서는 6명, 5명, 1명, 2021년 대입에서는 수시 3명, 2020 대입에서는 4명 합격자가 나오는 등 매년 실적이 상승한 특징이 있다. 비결은 이겁니다. 탄탄한 진로 진학체계 규칙에 있다. 2014년부터 지속적인 변화는 정책과 대학 평가 정보를 통해 발빠른 진학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이 도입된 2018년부터 교육과정과 연계한 진로 진학 체제 구축을 심혈을 기울이고 왔다. 특히 이 학교 환경에 최적화된 선택형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교육과정에 못지않은 학생 평가를 통해 개별적 진로 진학에 맞춘 학생들의 성장과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2019년부터는 고교학군대 선도학교, 2021년부터는 글로벌 융합교과 특성화 학교를 운영하여 선제적으로 대비를 해왔다. 학생 수요를 충실히 반영한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을 기조로 다양한 진로 트랙과 84개의 선택 과목을 계속 운영하고 고사 1명당 평균 3.5 과목의 다과목을 지도하는 등 정규 교육과정 속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탐구 활동을 갖고 심화 지식을 확장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이걸 보세요. 그러니까는 눈에 보이셔야 됩니다. 진짜로 우리 아이가 수능으로
원하는 대학에 뭐 의대가 됐던 서울대가 됐던 연구대가 됐던 가지 못하는데 그럼 어떤 방법으로 보내면 되냐? 예전에 방법이 없었거든요. 이제는 저희 때는 수능 아니면 방법이 없었어요. 제 때는. 근데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 세대 때는 이제 우리 아이들은 수능 방법 외에 수능하고 안 맞는 아이들은 다른 로드맵을 짜서 전략을 짜서 그 방법으로 갈 수 있거든요. 자 보세요. 보이시는 분은 보이셔야 됩니다. 다양한 진로 트랙과 84개 선택 과목 개설을 운영하고 고사 한 명당 평균 3.5 과목의 다 과목을 지도하는 등 정규 교육과정 속에서 학생들이 다양한 탐구활동 기회를 갖고 심화 지식을 확장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면 제가 말하는 것에 대한 답이 바로 여기 있다. 시골 학교라고 해서 수시로 대학을 못 가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되냐. 학교 강점인 탄탄한 프로그램의 삶과 연계한 교육과정 운영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 어떤 프로젝트가, 자, 이걸 길어서 제가 이제 중요한 것만 2학년의 경우 진로활동의 일환인 지역사회 사회 문제 해결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잘 보세요. 남해군의 자연 환경과 지리적 특성, 사회 구조적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탐구 활동을 진행하고 선진 지역 탐사와 외국 사례에 대한 문헌 조사 등의 반치 마케팅을 통해 실질적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탐구 역량 함량의 기대다. 제가 제 영상을 찾아보십시오. 제가 뭐라고 입학사정관들이 서울권 입학사정관들이 학생을 뽑는 평가 기준 중에 하나가 학업 역량에서 첫 번째는 내신 점수, 그리고 해외 학생들은 GPA, 검정고시 학생들은 검정고시 점수가 되죠. 두 번째는 학업 태도, 세 번째가 탐구 역량이라고 했어요. 이 탐구력이라고 하는 탐구 역량을 어디에 걸고 우리가 선택을 진로 선택 과목과 잘 우리가 심화 선택 과목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냐? 어떻게? 진로 역량하고 탐구 역량하고 연관성이 있어야 되고 생계부가 없는 생계부 대체 소식을 만드는 검정고시 해외 학생들은 탐구력이 어떻게 진로 역량으로 같이 연결돼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탐구력이 뭐냐? 이게 바로 탐구력이에요. 교과, 일반 교과를 갖고도 여기가 남해라고 하는 어떤 지역이니까 꼭 남해가 아니고 뭐 제천도 괜찮고요. 저기 어떤 강원도의 어떤 강릉도 괜찮고요. 할 수 있는 거. 제가 프로젝트가 대단하고 어렵고 못하는 거, 남의 학생들이 해야지 못하는 거라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남해군의 자연 환경과 지리적 특성, 사회 구조 등의 문제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탐구 활동을 진행한 그 이유가 내 전공하고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갖고 내가 뭐 의대를 가는 학생이라고 해도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어요. 그 의대의 관점에서 보면. 자, 그 다음에 경영학과의 관점에서 보면 경영학에 대한 어떤 뭐 문화 마케팅이라든가 지역 마케팅인가 지역 축제라든가 이런 어떤 회사를 운영하겠다 하는 학생의 경영학을 가고자 하는 학생의 관점에서 보면 그 관점에서 뭐가 보이냐 이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다 짜는 관점대로 따라가서 그거에 대한 답을 도출하는 그 어떤 우리나라의 그 수시나 우리나라의 그 논술이나 논술 정시 논술 지금 보고 있죠. 그 다음에 수능의 어떤 체제가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문제를 제시하고 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프로젝트를 내 진로와 연결된 과정에서의 프로젝트 진행 거기서 나온 의미와 깨달음이 내 진로에서의 어떤 성장성이 있냐 이걸 잘 들으세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시면 다시 되돌려서 다시 보기 해서 보십시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내가 진로와 어떤 의미에서의 진로를 갖고 있으면 이 진로가 내가 하는 프로젝트와 어떤 연관성이 있고 아무 프로젝트나 막 하는 게 아니에요. 탐구력을 갖고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내가 내 진로의 성장 과정에서의 의미를 깨닫고 내가 생각하고 배운 게 뭔가 이 깨닫고 배운 걸 갖고 뭐라는 거냐 면접에 가서 그 면접에 대한 제시문에 내 생각들을 녹여내서 합격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학기 초부터 자신의 진로에 맞춰 나오죠. 진로에 맞춰 남해군의 다양한 사회, 문화, 환경, 경제 분야 등에 대한 현안을 선택해 문헌 조사를 진행한다. 특히 진행하려면 내가 거기서 문제를 제시했어요. 물론 이걸 도와주시는 선생님이 계실 거예요. 학교에. 그 지금 남해 무슨 고등학교 학교에. 근데 선생님이 그거를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잘 못하는 아이들의 유형을 보면 남들이 다 재료를 찾아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내가 요리사라고 보면 내 머릿속에 요리가 이미 다 구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요리를 할 때 필요한 최적세 요소의 재료를 내가 찾아서 공수해서 내가 그걸 신선함을 보고 그걸 통해서 내가 요리를 할 거예요. 요리사라면. 마찬가지예요. 공부도.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프로젝트에 대한 탐구를 한다.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뭔가를 내가 생각한 것을 답을 찾아서 만든다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자료가 뭐가 있냐?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는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떤 관점에서 이걸 했냐? 다른 선배들은, 다른 선생님들이 한 게 뭐냐를 먼저 내가 찾겠죠.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자료를 찾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선택해 문헌 조사를 진행하잖아요. 그거를 동네에 있는 학원에서 국어 선생님이나 이렇게 있으면 뭐 무슨 이제 내실 때만 되면 이만큼 문제 찾아가지고 주잖아요. 문제 풀라고. 근데 주면 푼 학생도 있지만 풀지 않고 그냥 문제만 받은 것만 좋은 거야. 이게 아니라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그래요. 자, 이제 제가 좀 독한 말 하겠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내가 문제를 찾아요. 내가 그 문헌을 조사합니다. 왜? 내가 어떤 목표가 있기 때문에 누가 내가 찾아주지 않아요. 내가 이걸 찾아요. 특히 자 보세요. 지자체와 협력에 눈이 띈다. 자, 지자체와 또 협력을 합니다. 이제 지자체는 뭐야? 공적인 기관. 자, 솔직히 말하면 이 학교가 자 보세요. 입학사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자, 선생님 저는 검정고시 학생인데요. 제가 이거 지금 뭐 학교에 뭐 어떤 저기 받을 것도 없고 증명 받을 것도 없고 지금 비인가 학교라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입학사관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애가 물어보니까 어떻게 얘기를 하냐? 검정고시 학생이니까 낼 게 아무것도 없네요. 뭐 낼 거는 홈스쿨링 한 거밖에 없죠. 이렇게 하고 끊어버려요. 자, 제대로 입학사관이라면 그 아이가 얼마나 그 절박한 심정에서 그 학교에 전화를 했는 거를 알았다면 아 그런데 검정고시 학생이지만 이런 부분들을 준비해서 할 수는 있겠지라고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입학사관이 아니라 입학처 직원이죠. 입학사관은 지금 굉장히 바쁘죠. 면접 때문에. 그렇죠? 저도 사실 굉장히 지금 바쁩니다. 면접을 준비시켜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을. 자, 여기 보면 지자체와의 협력이 눈에 띄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한방 엑스포장과 거창국의 서울우유 공장과 스마트팜 시설. 이건 제가 쓴 얘기가 아니고 신문에 있는 얘기고 이 사례가 발표된 거예요. 잘 보세요. 생태박물관 등의 선진 지역 답사를 통한 현장 조사를 시행하여 남해군의 정화 수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탐구 활동을 1년 동안 진행했대요. 이거는 여러분들 학교 밖에서 한 활동입니까? 학교 안에서 한 활동입니까? 지금 우리가 그 여러 가지 그 2024학년도, 3학년도 브라인드 평가되어 있는 그 기준을 보면 수상 활동은 절대 수상 실적은 적지 못하게 돼 있고요. 많아요. 1학년 기획 동아리 3학년 때 못하게 돼 있고 독서 못 쓰게 돼 있고 굉장히 많은데 자 한번 물어볼게요. 이건 신문에 난 사실이에요. 지자체와의 협력이 눈에 띄는데 한방 엑스포장과 거창궁의 서울우유 공장과 스마트팜 시설, 생태박물관 등의 선진 지역 답사를 통한 현장 조사를 시행하고 남해궁에 적응할 수 있는 실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탐구 활동 1도 진행할 때 이거 한 활동은 학교에서 했죠. 그래서 분명히 학교의 세특에 진로 선택 과목 시간에 또 이제 이 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진로와 연결을 시켰을 거예요. 학생들이 의대면 의대, 뭐 경영이면 경영, 진로와 연결을 시켰겠죠. 그럼 똑같은 프로젝트를 해도 의대와 약학대와 생물학과와 소프트웨어학과, 경영학과가 이 똑같은 프로젝트를 진행해도 다 내올 수 있는 도출된 결과가 다른 거죠. 그렇죠? 자, 그럼 또 하나 물어볼게요. 이 프로젝트는 학교 밖 프로젝트입니까? 학교 안 프로젝트입니까? 공간으로 치면 이건 학교 안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지자체와 협력을 해서 한방 엑스포장과 거창궁의 서울의료 공장과 스마트팜 시설과 생태박물관의 선진 지역을 답사했죠. 이게 어디 학교 프로젝트입니까? 그런데 이거는 정확하게 그 징빙을 누가 합니까? 지자체, 남해군이라고 하는 지자체가 학교와 협력해서 대학에서 산학 협력하듯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내용 자체는 학교 프로젝트가 아니죠. 이게 어디 국영수사가 프로젝트입니까? 근데 이거 내용은 밖에 있는 프로젝트지만 학교로 갖고 와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 거죠. 그게 생기부 안에 그대로 무슨 고등학교잖아요. 남의 무슨 뭐 해성고자는 인가된 학교의 생기부 세특에 그대로 이 내용에 대한 퀄리티가 실리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아까로 갈게요. 검정고시 학생이 물어봤어요. 저는 그런데 지금 검정고시 비인가 학교라서 쓸 게 없는데 어디에 저는 그러면 그 증빙을 받으면 될까 했더니 입학사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이 학생이 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혹시나 프로젝트를 해서 넣을 수는 없나요? 교회 프로젝트? 입학사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일반고 학생들은 교회 프로젝트에서 넣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검정고시 학생이 교회 프로젝트를 합니까? 넣어버려요. 이겁니다. 일반고 학생들이 교회 프로젝트에서 넣으면 안 되죠. 하지만 다 하고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내용은 생기부 안에 지자체와 협력을 하던
무슨 프로젝트를 선생님이 그 안에 갖고 와서 공교육 안으로 끌고 와서 그 안에서 진행을 하던. 여러분들 정말 대학을 가고자 하면 그 내용의 중요성을 아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렇게 겨울에 시간만 보내고 눈둥 장인처럼 시간만 보내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무엇을 해서 대학을 가야 될지 연구를 하고 질문을 하고 내 진로가 어떤 형태에서 시작이 돼서 무엇을 했을 때 성장을 해서 것에 대한 답을 찾을까, 생기부를 어떻게 만들까, 생기부 대처서를 어떻게 만들까. 내가 자사고 특목고에 들어가서 지금 준비가 되고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내가 자사고 특목고에서 합격을 못하고 일반고에 갔다고 해서 포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학교는 그렇지만 나는 나대로 준비해서 내 학교에 있는 그 프로그램 그 진로 선택 과목과 그 안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생기부를 통해서 나올 수 있게. 국제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문과에서 이과 가는 게 더 창조적인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가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이과에서 가봤자 맨날 연구하는 내용들은 똑같아요. 그렇다고 그 연구가 도를 넘어쳐서 4성급, 5성급 논문지에 쓸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지금 해서도 안 돼요. 그러면 그 이과에서 의대 가는 프로젝트는 뻔합니다. 이제 너무 그게 포화 상태예요. 그 내용들이. 그러니 결국은 어떤 변별력이 있겠어요? 공부 잘하는 아이밖에 뽑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의대는 딱 공부 잘하는 애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문과에서 의대 가는 아이들이 더 그런 면에서 효과적인 차별성을 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문과에서 의대를 가도 공부는 잘 해야겠지만 이런 프로젝트가 독창성이 있고 진로와 연결돼서 내가 성장하고 내가 그 과정들을 입학사관한테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남의 군에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탐구활동을 1년 동안 진행했고 이 탐구를 통한 토대로 한 인천 하늘고와의 연합학술제 역시 그러니까 하늘고도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이제 조금 걸쳤네요. 그렇죠? 하늘고도 수시로 대학을 잘 보내는 학교 중에 하나예요. 자사, 광역대 자사 특목고죠. 연합학술제는 창의적 체험활동들의 일원으로 그러니까 탐구가 됐으면 이걸 갖고 이제 뭐하는 뭐런 내러티브를 지금 보여주고 있냐? 성장하는 거. 내가 갖고 있는 이런 어떤 프로젝트의 지식들을 나 혼자만 도식하는 게 아니라 하늘고하고의 연합학술제를 통해서 더 세상에 알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통이고 리더십이고 이게 발전 가능성이라는 겁니다. 연합학술제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일환으로 각 학교 2학년 학생들의 팀을 나눠 연구활동에 대해 발표를 진행하는 교사들의 피드백이 이어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각 지역의 공교육을 선도하는 롤모델격인 학교가 한데 모여 학생 중심의 연구활동 결과물을 공유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의미를 갖는다 바로 이 부분이죠. 정규 교육과정에서 다른 내용의 심층 연구를 통해 학문 탐구 욕구를 충족시키고 능동적인 사고력을 증진을 통해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신장시키고요. 매일 마련됐다는 것을 학교 측에 설명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이렇게 쭉 해서 아까 전에 서울대를 몇 명 보냈다고요? 찾아보세요. 이건 여러분들 제가 쓴 기사가 아니라 여러분들 다 찾으시면 찾아볼 수 있는 기사잖아요. 그러니까 서울대를 몇 명 보냈다고 그랬어요. 여기 다 있지요. 뭐 이렇게 보내고 했다고. 그러면 이 방법으로 대학을 간다는 게 여러분들은 뭐 작은 지금 학교, 남에 있는 작은 학교의 예이지만 이거 절대로 이게 작은 학교의 예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거를 그렇게 보고 넘어가시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우리 아이가 수능으로 대학을 서울대를 갈 수 없고 서울대로 수능으로 의대를 갈 수 없다면 이 방법밖에 없는데 여기서 나오는 사례가 결국은 제가 여태까지 말했던 사례잖아요. 그렇죠? 자, 이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겨울에 뭔가를 준비할 수 있고 더 이상 어떤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여러분들이 되돌릴 수 없는 게 생기고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특목고나 자사고에 합격하지 못했다고 해도 손만 놓고 있으면 결국은 결과는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특목고에 자사과에 합격하지 못했어도 내가 일본어를 다닌다고 해도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을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따로 거기에 굉장한 노하우와 그런 어떤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선생님에게 도움을 부탁해서 같이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그것이 바로 일반고 수시, 그 다음에 검정고시 수시, 해외고 특목 국제학교 투시입니다. 뭐 특목고야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해주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목고 자사고라고 해서 그게 다 좋은 게 아니라 첫 번째, 그 많은 아이들이 같은 프로젝트를 나눠 가져야 된다는 거. 내용의 경쟁력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프로젝트라도. 두 번째, 특목고 자사고 아이들은 내신 따는 데서 굉장히 힘들다는 거 아직까지. 그러니까 다 어디나 내가 검정고시든 내가 특목고 자사고든 내가 어떤 거를 다니던 다 그 아이마다의 그 어려운 점이 있는 건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 자기의 약점을 최대한 보완하면서 갈 수 있는 방향을 잡아서 최대한 노력하는 학생들이 뭐가 되냐? 성공하는 학생들이죠. 제가 이거를 사실 이렇게 지금 급한 시간에
제가 이렇게 지금 뭐 어떤 아무런 이렇게 지금 제가 준비 없이 바로바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저희 준비라는 것은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가 없다는 게 아니라 제 시간 사실은 지금도 이제 쉬는 시간을 지금 해서 지금 사실 수업 시간도 오버됐어요. 하지만 이 강의를 제가 다 끝마쳐야 어떻든 제 수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거 하다가 그냥 끊어놓으면 사실은 이거는 없어지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 귀중한 메시지가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전달이 돼서 정말 이 겨울에 꼭 필요한 학생들에게 닿고 이런 사례들을 좀 보시고 제가 하는 노하우가 얼마나 이 객관적인 노하우 프로그램이라는 걸 아셔서 지금 저하고 잘하고 있는 학생들은 저의 가치를 알지만 모르는 학생들은 너무나 몰라요. 그게 너무 좀 답답하긴 합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저도 이 유튜브를 언제까지 찍어서 올려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 너무 바쁘고 사실 이렇게 하는 게 수업 한 번 하는 거 못지않게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어쨌든 선생으로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누구 하나 이렇게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준 사람도 없어요. 대학에 전화를 해도 그냥 그 학생이 그렇게 질문하면 그렇게 답하고 마는 게 지금의 사실은 대학의 실정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고 어떻든 대학에서는 그 프로그램과 방법대로 여기서도 그렇게 했더니 지금 서울대도 가고 했다고 이거는 이 사례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교 사례도 굉장히 많으니 여러분들께서 이 겨울에 하는 방법이 있으니 방법대로 준비를 하셔서 시간만 보내지 마시고 시간이 한 번 지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정말 꿈과 희망 있는 학생들이면 꼭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세워서 준비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권현 선생님이 원하는 건 그거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들 또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이 있으면 정리해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